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믹스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유믹스 총 5천만 개 출금해서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400억 원에 대한 자금이 이번에 좀 빠져나갔다. 과연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유믹스의 유통량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당연히 40%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량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생각이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을 또 보게 되면 위믹스가 또 잠시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웃겨요. 왜냐면 8월 달 때까지 해서 또 이 위메이드 대표가 월급을 또 위믹스로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과연 코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좀 하기 위해서 저것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반면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위메이드의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위믹스 쪽에서 좀 갖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거래 물량도 좀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반등의 여지가 또 나와주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옙토스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옙토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좀 부랴부랴 한번 준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번에 업비트 쪽에서도 옙토스 상장 부분을 진행을 시킬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VC와 연결적 관계도가 좀 매우 높다라는 의견들도 꽤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해시드 쪽에서 대부분 들고 있었던, 투자했던 또는 들고 있었던 그런 코인들은 대부분 상장을 시켜주는 프로젝트가 거의 다 됐다더라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옙토스 초기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추가 에어드랍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참가자들에게 2천만 APT 토큰을 에어드랍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토크노믹스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초기 공급량이 10억 개고요. 커뮤니티 물량이 좀 많습니다. 51%, 그 다음에 핵심 기여자 19%, 그 다음에 투자자가 13%, 그 외적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기 투자자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락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총 베스팅 기간도 4년을 잡아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5년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현재 82% 이상 스테이킹이 되어져 있고 대다수 배포 일정에 락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드 페이스북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 옙토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3월 16일 기준점으로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벤처 시리즈 부분에서 바이낸스 랩스가 들어왔고요. 시리즈 A 시드 부분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알만한 대부분 크립토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VC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19일 기준으로 후오비 바이낸스, 바이비, FTX, 그리고 바이낸스 선물, 비트 이런 형태로 상장이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게,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되었던 걸 한번 봤어요. 보니까 시작가가 $1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 보소 6.9달러가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상장에서 저 에어드랍을 주겠다, 무언가의 뭐 기념품을 더 주겠다, 이런 거에 달콤한 거에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다 보면은
건질 게 없습니다. 예, 건질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게 이제 3분봉인데 어차피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최고점 대비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초기 물량이 소화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코인은 못해도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추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이 조금씩은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들어간다, 매수세를 붙어야 된다 라고 하면 특별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별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과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메인넷, 뭐 테스트넷 또는 뭐 기타 뭐 추가적인 진짜 엄청난 호재거리 이런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붙어져 있어야지만 빨리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달 정도는 잠깐 쉬어가다가 곧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성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루나 상장할 때도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각 거래소마다 시간대가 좀 다르고 날짜도 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 상장의 전날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선물에 반영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오픈하는 순간 내려가요. 근데 이 내려가는 골이 첫 번째 상장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 상장 때. 그리고 늦게 할수록 가장 그래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국내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 국내 거래소가 다 설거지 다 됐던 시점에서 항상 상장을 시키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면 진짜 엄청난 호재 일정이 단기간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소화되는 물량이 못해도 일단은 6개월 또는 락업기가 아까 보니까 뭐 이 베스팅을 제외하더라도 1년을 좀 지나고 나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페이스북 출신들이 만들었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 저희는 아주 철저하게 수익성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렇게 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랩토스를 들고 계시는 부분이신 사람들은 아마 왜 내 새끼 욕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청 냉철하게 수익성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조건 총 물량 대비 누가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만한 매개체 그런 동기부여가 좀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시장의 흐름에서 좀 더 우월적으로 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시장 동기부여 자체가 없는데 매수세가 없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 점유율은 2020년 이후 88%에서 48%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테더가 떨어지면서 USDC나 나머지 스테이블코인들이 성장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제 테더의 뭐 리스크 위험성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꿀팁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테더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는 규모가 커지면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USDC나 BUSD의 시장 점유율 추이가 더 빨리 올라간다. 두 자릿수 이상 때까지 더 빨리 상승해 있는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테더 대비보다는 주력이 USDC나 BUSD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발행 규모나 그런 거를 더 신경 쓸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볼 필요성이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JP모건이 곧 유로 예금 이체 블록체인 활용할 예정이 남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 JP모건은 코인으로 토큰화된 미국 달러의 예금 이체를 지원을 하고 있다.
핀테크 담당이 최근 크립토 예스 컨퍼런스에서 음악 NFT 플랫폼의 법정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장기 베팅의 중요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뭐 인터넷 시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시장이 이때까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 부분이 아직까지도 무한성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코인도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중반대 너무 비싸 라고 하면 명품은 왜 비싼데 왜 구매하시죠? 네, 저는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비싸. 옛날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백만 할 때. 롯데제가 너무 비싸. 지금 뭐 다 액면분할했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거워. 잘 안 움직여. 근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그 리스크 테이킹이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 위험적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내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바에는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코인 시장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요. 왜냐? 교육 과정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코딩을 많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이 더욱더 최적화된 모델링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가상결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상결제 시장 자체, 핀테크 부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핀테크에 있는 세대가 제가 느끼기에는 2.5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결제 시장 부분이 혁신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간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코인 시장으로 좀 재편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코스트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점도 꽤 많이 있기 때문이죠. 뭐 회사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금융법을 약간 좀 비틀면서 현금의 흐름도 같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 자꾸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다수의 의도는 있다. 단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구글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9월 한 초에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이분들 보게 되면 지금 그래도 남들 대비보다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전 백악과 소속 경제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IBM 부회장인데요. 인플레 잡으려면 상당한 일자리가 박살이 나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명언을 또 남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내 생계는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탓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업비트 카카오 목돈 손실 보상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예, 이거를 증빙하기에 증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줬다라고 합시다. 되게. 근데 분명히 성실하게 증명을 했어도 자기 입맛대로 이거 아닌데요? 이지랄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빙자료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먼저 공지를 해주고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증빙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일반인이 어떻게 증빙자료를 그 해당 툴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욕을 하는 건 괜히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투자자를 위해서 생각을 한대. 쌉소리죠. 예.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기간 채택 2.0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했던 시점들이
원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선이 커질수록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의 평단가가 대략 3만 살짝 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BTC 포함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21년도 5월 이후 증가량이 멈춰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로 관심 단계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나 사태 이후로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로, 피델리티 등등 비트코인 채택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미국의 퇴직연금, 연기금 부분도 이렇게 위험한 공격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억을 투자하는데 10배를 빠른 시간 안에 수익성을 낸다라는 의미는 이 연기구 운용사의 직원의 입장, 직장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실적을 단기간에 빨리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보았을 때 가장 최적의 단계이다. 그리고 적은 운용사 입장에서 뭐 몇천조 원을 만약에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100억 원은 껌값이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럼 100억 원 없다라고 치고 그냥 베팅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원이나 뭐 5천억 원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개이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다. 완벽하게 위험한 부분을 다 선별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연기금에 있는 수익률을 엄청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게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이 이제 받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보상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양날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과거에 한동안 제로금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의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연기금이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에 있었을 때에 따른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게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상황을 보았을 때는 뭐 바이든 씨가 이제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전략 비축률을 더 많이 풀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영국은 이제 양적 긴축을 11월 1일부터 뭐 발동을 시킨다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정리 회복에 있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더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의 분위기가 여전히 좀 재미지게 흘러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패턴 주기를 보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패턴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3분기도 생각보다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상치보다는. 그래서 그냥 지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내년부터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보자.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큰 낙폭으로 빠지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스탠스에 갈 확률도 일부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크게 낙폭이 빠지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코인만 악재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